안녕하세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SNS ENG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오션에서 온 서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땡땡함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강화도함 체계공학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고요. 일단 차례부터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일반 무기체계 SE 적용 절차랑 그리고 함에 대한 적용 그리고 업무 수행 흐름도 탐색 개발, 체계 개발 그리고 체계공학 데이터베이스와 위험관리, 핵심 성능 관리 그리고 장비별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적용 사례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가장 적용 사례로 말씀드리기 좋은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아직 인도까지 되진 않았지만 거의 근 9년에서 한 10년 동안 선행 연구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 동안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는 게 SE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많이 됐고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 개발은 아시는 것처럼 SE 적용 절차를 적용해서 조선소에서 책임과 자율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함정 사업 자체가 시제함을 전력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도함의 건조 기준 중에 후속함이 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른 무기 체계랑 다르게 이 체계 공학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이제 단계별로 주요 검토 예를 들어서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에 있는 주요 활동들이 있습니다. 기술 관리에서 잘 안 보이네요. 기술 검토 항목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말씀드릴 검토 주요 회의들이 있는데 그 주요 회의들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한 항목으로 협의를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 배를 좀 더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전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배 전체 표면인데요.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면 보안 사항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중간중간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내용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제가 이제 조선소에서 체계공학 담당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SNS에서 오신 위탁 연구를 통해서 상주 인원 1명 해서 2명이서 거의 체계공학 진행을 했고요. 그 업무를 수행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업무 수행 흐름도입니다. 탐색 개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 개발이 거의 주요 항목이고 이게 이제 조선소에서 설계자들을 위주로 해서 요구사항 획득부터 요구조건 확정 그리고 이제 반영 결과 시험 평가 그리고 요구사항 또 체제 개발에서 요구사항 획득부터 이 이후에 상세 설계를 진행해서 건조해서 시험 평가까지 쭉 진행되는 설계하는 설계자들에 대한 항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체계공학 팀, 쉽게 말해서 조선소에서는 저고 기술 용역 업체는 그 SNS에서 오신 상주 인원 1명과 함께 해당 요구에 있는 요구사항 분석부터 명세서, 관리 이런 사항들을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사항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해당 연구처럼 여기 있는 이 중간중간의 포인트들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SRR, SFR, PDR 그리고 CDR, TRR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하면서 검토하는 그 기술 검토 회의를 다 거쳤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함정에서 했던 거의 초반까지는 아니어도 선도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 SE가 제대로 정립도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고 검토자들도 그렇고 검토를 와서 오시는 방사청이나 아니면 다른 군 관계자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조선소에서도 사실 제대로 SE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많은 부분이 초반엔 많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소개드리겠지만 이제 교육도 좀 많이 했고요, 초반에. 그리고 다시 저도 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군에서 진행하는 그런 교육 활동에도 많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현재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SE에 부합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건 이제 탐색 개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다시 아시는 것처럼 핵심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하고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탐색 개발이란 체계 요구 조건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확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체계 요구 조건 검토라는 SRR 단계부터
SFR 그리고 기본 설계 검토인 PDR 단계까지를 말하는 과정이고요. 요구사항으로 나오는 ROC 그리고 TLR에서 제기되는 요구 조건을 가지고 함정의 재원이랑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치, 설계 전체를 이제 설계를 변초를 이제 설계 자체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활동입니다. 탐색 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업무의 중점은 이렇습니다. ROC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 ROC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그 나온 TLR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탐색 개발 기본 계획, 탐색 개발 기록 계획 실행 계획서 근거로 해서 탐색 개발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ROC, TLR과 그것을 근거로 만든 함정 건조 기술 사양서 TLS 그리고 그 후반부에 나오는 함정 건조 사양서 안까지 그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도함을 가지고 체계 개발을 준비하는 단계 진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전체 탐색 개발의 수행 절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탐색 개발 기본 계획부터 업체가 선정되고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저희가 이제 탐색 개발 관리 계획서를 쓰고 사업 회의를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대로 투입되는 사업 관리 회의를 매월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 관리 회의에서는 방사청, 국가연, 기품원 그리고 저희 설계 담당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매월 뭐 쟁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핵심 관리 항목들 그리고 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나오는 이슈 사항들까지 매월 이 사업 관리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체계 요구 조건 검토 회의라 그래서 SRR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관급 분류를 요 사이에 같이 진행을 하고 관급 분류를 하면 이제 장비들 어떤 기본 설계에서 어떤 장비들이 이 배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항목들에 대해서 관급 분류 후 그리고 체계 기능 검토 회의 그리고 도급 장비 제한 요청서를 검토를 하고 PDR 회의 TLS 검토 및 확정을 하고 요 기간 동안에 이제 함정 건조 사양서 안까지 작성을 한 이후에 기본 설계 시험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색 개발 결과 보고 후 체계 개발 단계 전환 준비 항목까지 이 탐색 개발 전체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뒤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 체계공학 추진 일정이었는데요. 조선소 전체 공정이고 이 전체 기간들 중에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요거는 이제 주요 회의들이고요. 이때 나와 있는 조선소에서 체계공학에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계약 이후에 체계공학 환경을 구축을 하는 기간이 좀 있고요. 이 체계공학 환경 구축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크레들 저희가 지금 체계공학을 이용하고 하는 툴을 가지고 업체분과 같이 어떤 식으로 하이라키를 짤지 이 마스터 트리를 짜면서 어떤 식으로 크레드를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환경을 구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받았던 ROC, TLR을 가지고 요구 조건 분석을 진행을 한 이후에 그 요구 조건에 대한 설계 진행 상황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해서 히스토리 변경 이력 관리를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매월 진행하는 사업관리 회의라든지 아니면 쟁점 사항, 핵심 관리 항목들에 대해서도 변경 이력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에 대한 구축된 요 환경의 크레들의 해당 내용의 이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크레들의 이런 모든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뒤에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은 보여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군 관계자라든지 조선소라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체계공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 교육하는 시간을 중간중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회의 전에도 한 번씩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 회의 쉽게 말해서 SRR 회의 때는 어떤 거를 검토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고요. 그거에 반영해서 그거를 고려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안을 짜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밑에 보이던 것처럼 월간 보고, 아까 말했던 사업관리 회의를 말하는 거고, 이제 중간 보고라든지 최종 결과 보고를 이 체계공학에 관련돼서 보고하는 그런 보고서라든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탐색 개발 데이터베이스 환경 구축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크레들 화면입니다. 크레들 화면이고 탐색 개발 마스터 트리라고 하는데 데이터 관리부터 이 요구 사항, ROC, TLR, 탐색 개발 사양서 그리고 이제 SRR 이후에 나오는 체계 요구 조건에 대한 항목들 그리고 변경 이력 그리고 이제 추적성 관리. 이 추적성이라는 거는 그 요구 사항이 있고 그 요구 사항이랑 관련된 목적 문건 또는 그 뭐 장비 사양서 아니면 POS 여러 가지 도면들에 대한 요구 사항과 그 추적 관리된 목적 문건들에 대한 연결 사항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지금 하이라키를 이용한 트리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이 트리에 맞춰서 나중에 이제 사업관리 회의나 진행되는 설계의 결과물을 차례차례 다 맞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크레들의 가장 큰 장점인 그 통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쉽게 뽑아나올 수 있는지라는 게 아웃풋으로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구사항 분류인데요. ROC라든지 TLR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전용 성능이라는 게 단어가 적혀 있고 제목이 적혀 있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들을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을 먼저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를 먼저 정하고 A1이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거, 쉽게 말해서 이 항목은 우리가 설계를 함에 있어 반영하는 항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사항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류 항목의 A1이라는 항목으로 가져가고요. 요건 이제 A2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정을 만들며 있어서 사업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뭐 사업 저희가 말하는 PM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 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업적 요구사항들을 해당 항목에다가 지정을 하고 요건 이제 일반 사업 요구사항이라 그래서 따로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ROC, TLR, TLS 중에서 설계 요건으로 가져가지 않는 그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C는 그냥 일반 항목의 제목이라든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요구사항들을 분류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종목으로 해서 요구사항들을 분류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아래와 같이 토탈 BS까지 정리를 했을 때 함정 하나에 몇천 건의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트리가 없으면 그 요구사항들에 대한 추적성이라든지 변경 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엑셀로 관리하는 게 아닌 함정 전체를 할 때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게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A1, A2, B, C의 항목으로 이게 나눠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A1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에 적용해서 이런 요구사항을 할 땐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하는 항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SRR이라고 하는 체계 요구 조건 검토를 진행을 하는데 가장 먼저 체계공학 관련돼서 진행하는 회의이기도 하고요. 이제 운용 개념을 구체화하고 요구 조건을 분석하는 겁니다. 군 요구 조건의 적절성, 기술적 타당성, 요구 조건의 완성을 이제 위해서 문장이 아닌 단어로 되어 있는 요구 조건에 대해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를 분석을 하고 불분명한 요구 조건에 대한 요구 사항의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를 명확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했는데 군에서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으십니까? 방사청에서도 동의하십니까? 라고 해서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차 회의, 2차 회의까지 2번의 회의를 거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이 회의 앞에 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와 입회하에 SRR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일부러 좀 흐리게 된 게 있긴 한데 그 요구사항의 단문화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이제 뒤에 보시면 TLR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다시 알아듣기 쉽게 한 문장에 있는 여러 의미를 쪼개서 문장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2개의 요구사항으로 분리도 되기도 하고 3개의 문장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3개를 가지고 또 체계 요구 조건이라는 항목을 여기 나와 있는 이 구분이라고 하는 분류 항목인데요. 이건 이제 전체 그 저희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는 항목인데 요구 조건에 대한 분석 그 항목이라서
뭐 형평성, 뭐 정의성, 뭐 여러 가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불확실성, 중복성 여러 가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SRR 회의 때 분류를 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원문 요구 사항입니다. 원문 요구 사항이 항목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SRR 회의 때 저희가 이제 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서와 그 회의 안건들입니다. 매 항목 하나당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요구사항 분석표를 맞춰서 항목을 지정을 하고 이 항목은 사양서 어디에 나와 있고 순번의 몇 번이며 요구사항 분석회 때 여기는 타당성에 맞는 항목이다. 그래서 공종은 뭐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배관이라든지 프로세서라든지 여러 아니 그 전장이라든지 그 항목들 중에서 공통으로 다 들어가는 항목이고 그걸 가지고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서 조선소에서는 아 이거는 체계 요구 조건으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면 그걸 가지고 근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군 관계자가 그걸 보고 종합 의견을 주시고 확정을 해서 이렇게 원안 유지라든지 아니면 아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라고 해서 변경 확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라고 해서 안건 하나하나당 다 넘버링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게 ROC TLR을 근거로 체계 요구 조건이라고 저희가 SRR 때 결과물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SFR이라는 체계 기능 검토라는 그 그 검토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 체계 요구 조건이나 SRRC에 나왔던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RR 때 좀 불확실하게 이거는 좀 더 협의해 봐야 됩니다. 아, 이건 아직 좀 의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SFR 초반에 검토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함정에 대한 탑재 장비라든지 사양 성능 기준으로 설정 및 합의를 하는 게 이제 이 체계 기능 검토라는 겁니다. 내용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계 기능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요구 조건은 이제 확정이 됐고 그 확정된 요구 조건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계 기능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덩어리로 묶어서 뭐 장비별 뭐 이거는 잠수함 구조함이니까 뭐 잠수 장비 뭐 심해 장비 뭐 ROC에 대한 관련된 ROV랑 관련된 거 DSRV랑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묶음을 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주요 검토 사항이 충족성 그리고 규칙에 대한 함정조 이런 건 뭐 당연한 것들이고 일반 배치의 적절성이라든지 구조 설계의 적절성, 함운용의 적절성까지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체계공학 가이드북에 보면 이 SF 할 때는 사실 이런 항목이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과도기 라고 할 수 있는 과정에서 진행되어 있던 함정 체계공학 적용 사례이다 보니 사실 실제로는 그 앞서 진행했던 디자인 리뷰라고 해서 그 설계에 대한 그 이슈 사항들을 가지고 리스트화해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했던 그 디자인 리뷰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워낙 군 쪽에서 그거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와 저희가 하는 이 체계 기능 검토를 장점만 어떻게든 뽑아서 합의한 이후에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1차 회의, 2차 회의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런 내용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요게 이제 SF 할 때 저희가 적용했던 결과물입니다. 체계요구 조건 검토 아까 말씀드렸던 ROC의 항목이고 TLR의 항목이고 탐색개발 요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적성입니다. 목적 문건이 있고 이런 중량 추정 보고서, 조종 성능 기준서 이런 목적 문건을 하나의 요구 사항이 여러 개의 목적 문건이 할당될 수도 있고 하나의 목적 문건이 여러 개의 요구 사항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의 추적성을 확보를 하고 이걸 가지고 체계 요구 조건 할당 종합표라는 거를 만듭니다. 보시면 요게 요구 조건 항목이고 요거에 맞게 하나의 요구 조건에 5개의 목적 문건이 관련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목적 문건을 만들함에 있어 이 요구 조건이 반영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요구 조건은 이 목적 문건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이 요구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라는 거를 여기에서 할당 종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요구사항 명세서입니다. 이게 요구사항 구분으로 해서 ROC라는 항목, 그리고 이 요구사항 ROC 항목에 어디에 ROC 몇 페이지 몇 절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SRR 회의 때 나왔던 결과물로 체계 요구 조건이 몇 턴 이게 내용이고, 그걸 가지고 본함 설계 내용은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목적 문건 요 뒤에 나온 목적 문건에 이게 이 요구 사항이 설계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만족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명세표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체계 요구 조건 항목에 대한 DB고요. 요거는 이제 목적 문건에 대한 DB입니다. 이거 두 개를 합해서 만든 게 이런 식으로 링크가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요거는 크레들 화면입니다. 요구 조건에 목적 문건 연결된 거, 요구 조건에 목적 문건 연결된 거. 반대로 요 목적 문건을 여기다 뽑으면 이 목적 문건에 여러 개의 요구 사항이 되어 있는 항목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크레들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탐색 개발 때 최종으로 나오는 체계 요구 조건 추적표라고 하는 항목인데, 요구 사항 원문, 그리고 요구 사항 원문에 맞게 변화된 체계 요구 조건, 그 체계 요구 조건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목적 문건, 그 목적 문건의 문건명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요거는 그 담당자 이름이랑, 그리고 요게 그 목적 문건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몇 페이지, 그리고 어디 내용이 적혀 있는지까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 목적 문건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 데까지를 추적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크레들에 있기 때문에 입력된 크레들을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서 설계자들과 계속 공유를 하고, 군 관계자들한테도 해당 요 사항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배 같은 경우에는 방사청과 다른 관계기관들이 요청을 해서 크레들을 국가연에도 설치를 해드렸고, 기품원에도 설치해드렸고, 방사청에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레들 DB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직접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 어떤 DB가 입력됐는지를 활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요게 이제 크레들 화면인데요. 앞서 있던 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원 요구 사항과 체계 요구 조건, 그리고 변경 이력 정보까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 색깔별로 표시된 게 그러니까 좀 못 보여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요게 나와 있는 이 원 요구 사항이 이 체계 요구 조건으로 변경이 됐고, 이 체계 요구 조건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언제 이게 확정이 된 거다. 사유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변경 내용과 사유와 검토 결과까지 다 적혀 있고, 그런 변경 이력이 쭉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다 그려서 좀 그렇긴 한데, 시험평가 추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평가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탐색개발 기간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탐색개발 기간의 시험평가는 문서에 의한 평가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평가의 항목이고요. 이쪽이 그 시험평가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 원문과 요구사항이 있고, 이 요구사항들이 어떤 시험평가 항목과 매칭이 되고, 그 시험평가 항목은 뭘로 검증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문건을 봤을 때 이 항목이 검증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체 표고요. 그렇게 해서 이 표만 가지고 있으면 이 시험평가, 탐색개발 시험평가에 대해서 쉽게 문건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관련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과 이제 그 시험평가에 나왔던 항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거, 보충이 돼야 되는 거, 항목들을 이렇게 다 항목을 리스트화해서 크레들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기본 설계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서 체계 개발 초반에 아니면 체계 개발을 들어가기 전에 그 보안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검증하는 역할, 다 그래서 이거를 빠짐없이 챙겼구나 라는 것까지 DB화해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체계 개발인데요. 탐색 개발을 마치고 탐색 개발 이후에 체계 개발이라는 것을 들어가는데, 무기 체계를 설계하고 국방 규격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진행했던 주요 검토 회의들 같이 이 체계 개발에서도 상세 설계 검토라고 하는 CDR 회의가 있고,
그 이후에 건조, 시험평가, 함정 인도까지 진행을 하는 단계고요. 이 탐색개발에서 작성된 TLS 그리고 건조 사양서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하고, 이때 나와 있는 항목을 가지고 이제 업무 중점은 요구사항이 충족을 하는지의 여부를 상세 설계 검토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합의를 한다라는 게 체계공학을 하면서 제일 큰 이 지금 체계개발 기간 동안의 업무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체계개발 수행 절차인데요. 계획을 세우고 체계개발 동의서를 작성,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여기서 아까 앞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사업관리 회의를 하고 CDR 진행을 하면서 잠정용상 결정, PRR까지 생산 준비 검토까지 해서 시험평가까지 쭉 가는 그 과정입니다. 요게 저희 수행 일정이고요. 아까 앞서 탐색개발 기간이랑 거의 비슷한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훨씬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이제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체계개발 마스터트리인데요. 탐색개발과 별개로 체계개발 항목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마스터트리를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설계 검토 항목에서 이제 보실 건 앞서 탐색개발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보완해서 추가된 거라고 하면 이제 TLS, BS 그런 항목까지 추가를 하면 앞서 있었던 ROC, TLR 정도에서 한 몇백 건 정도의 요구사항이 이제 몇천 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항목까지 이제 말 그대로 앞서 했던 똑같은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단문화를 진행을 하고 체계 요구 조건을 만들고 그 과정을 쭉 진행을 해서 요구 조건을 몇천 건을 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확정을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상세 설계에 대한 검증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이해를 진행을 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 보여드리면 검토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CDR이라고 하는 상세 설계 검토에 대해서 아까 나와 있던 마스터 트리에서 요구사항과 요구사항 할당 및 추정성 관리, 그리고 변경 이력 관리, 탐색개발 시험평가 결과, 체계 요구 조건에 대한 WBS의 정보를 가지고 이런 검토표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CDR 안건입니다. CDR 안건으로 해서 1번부터 제 기억으로는 수백 건 정도의 이 안건 검토표가 나왔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레벨을 정해서 WBS로 뭐 일반 사항, 거기서 이런 요구 사항으로서 레벨링 WBS 항목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분류를 하고 항목을 정한 다음에 담당자와 ROC TLR의 원문이 이렇고 TLS BS의 원문이 이렇고 체계 요구 조건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원문에 맞춰서 체계 요구 조건이 이거다라는 항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SWBS는 뭐다, 뭐 100그룹, 200그룹 더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 항목까지 정보가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탐색 개발 이력, 그리고 기본 설계 시험평가 결과, 그리고 설계 결과, 이건 이제 상세 설계의 결과, 쉽게 말해서 상세 설계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조하기 바로 전까지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까지 해서 나온 검토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요구 조건을 지금 문건화해서 이렇게 검토표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CDR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속력으로 묶은 항목이고요. 요 네 가지 요구사항이 속력과 관련된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톤수와 관련된 요구사항, 뭐 내항성에 대한 요구사항, 요거는 내항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식으로 이거를 카테고리 구분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분과로 하나로 1분과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총 4분과까지의 분과가 있었고요. 그 분과에 맞춰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뭐 전장으로 해서 한 분과를 묶었고, 구조랑 종합, 그리고 이런 내향성이라든지 그런 조종성이라든지 그리고 진동이라든지 성능 연구까지 해서 1분과로 해서 하나로 묶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과를 4개를 구성을 해서 CDR을 진행을 했고요. 각 분과를 나누다 보니까 검토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각자 담당하시고 각자 전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분과를 나눠서 이쪽에도 참여하시고 시간이 나시면 다른 쪽도 참여하시고 이런 식으로 2박 3일 정도로 해서 총 2회에 걸쳐서 CDR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쟁점사항 보완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CDR 때 나왔을 때 회의를 2차례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 사항이 나오고 부족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 그런 거를 이제 추후에 다시 어떤 식으로 다시 그 피드백 할 거냐라는 데 대한 항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DDR이라는 잠정 형상 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저희는 CDR과 병행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따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상세 설계 결과에 따라서 최종 형상이 군 요구 조건과 부합하는지 최종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DDR 이후부터는 이제 변경되는 모든 설계 사항은 형상 통제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형상 통제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설계 변경을 하는 게 아닌 다른 군 관계자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래 이제 여기까지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형상 통제를 합니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 CDR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한 걸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생산 준비 검토라는 항목인데요. 저희가 이제 생산을 진행하기 전에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뭐 스틸 커팅부터 인도 전까지 이제 그 건조에 들어가기 전에 건조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건조 상태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설계라는 역할은 아니고 사업관리 쪽 그리고 생산 검토 쪽 생산 관리 쪽에서 진행을 하시는 업무인데요. 그때 이제 생산 준비 검토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다 분야별로 참석을 하시고 그 분야별로 평가 항목에서 3분의 2 이상의 그 충족을 해야만 이제 생산이 준비가 됐구나라는 그 검증이 떨어지고 그 이후부터 생산 착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전체적인 그 체계 개발 기간의 주요 검토 항목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터 트리에 들어가는 항목들인데 저희가 그 변경 이력부터 그리고 쟁점 사항 뭐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을 크레들이라는 요 트리 안에 넣었는데 여기 보면은 기술 검토 회의, 사업 관리 회의, 개발 형상 변경 회의, 그리고 기술 시험 평가 조직 현황, 뭐 구조 체계 연동 회의, 뭐 이런 식으로 IRS 회의까지 거의 대표하는 회의의 모든 결과물과 데이터는 이 크레들이라는 곳에 백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회의록이라든지 공문까지도 여기에 PDF로 다 저장이 되고 어떤 식의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회의록 내용까지도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워낙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고 하기 때문에 실무를 했던 SNS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수고를 해주신 부분이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데이터가 이런 이 마스터 트리를 통해서 크레들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레들이라는 것 자체도 다 방사청이나 기품원 국가연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도 해드리고 백업도 해드리면서 이 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 관리, 쟁점 관리, 핵심 성능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업 초반 그리고 사업 중반에도 이 항목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관리 회의 때 요 위험 관리라든지 요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요거는 좀 관리를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위험 관리로 뽑은 항목에 대해서 이 크레드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쟁점 관리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관리 회의 때 쟁점 사항으로 등록된 항목에 대해서 카테고리 구분을 해서 쟁점 사항 항목 그리고 매월 조치 사항이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하게 돼 있고요. 요 핵심 성능 관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중량 데이터인데 배는 중량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중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세부 그래프에 대해서 매월 뽑히는 웨이트 리스트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중사시험, 경사시험 전까지 그 전까지 추정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계속 관리를 하면서 리포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백업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진행을 하는 이거 안 지워졌네. 체계공학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저희가 주요 장비 7종을 선택을 초반에 합니다. 그래서 이 7종에 대해서 저희 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SNS ENG에서 따로 다 계약을 직접 하셔서
그 업체에서 SNS와의 계약 관계로 인해서 나온 결과물을 저희가 이제 직접 받아서 이거를 백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 발전기 감속기어 CPP 뭐 심해 잠수 장비, 진해수 장비, 진회수 장치까지 이 7종에 대해서 SRR 수행부터 체계 요구 조건 그리고 그 결과물까지 이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저희 본함에 대해서 갖고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백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했고 이 관리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CD로 만들어서 결과 보고서와 함께 방사청에 제출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항목에 대해서 결과가 끝마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발표였고요. 요게 이제 사례, 그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네, 국가연 김창원입니다. 또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먼저 지금 SE 적용한 사례를 쉽게 볼 수 없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15288을 보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ISO 15288이 SE 국제 표준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SE의 프로세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체계 고강을 적용했다라고 하면은 테크니컬 프로세스를 적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구사항을 만들고 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펑셔널 아키텍처와 피지컬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것들이 이제 시험평가 요구사항으로 귀결이 되는데, 지금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요구사항 기반으로 시스템 설계를 진행했다는 걸로 들리는데, 이 요구사항이 어쨌든 이제 피지컬한 아키텍처로 가기 위해선 중간에 펑션이 식별되어야 하고, 그리고 로지컬한 그 비헤이비어, 거동이 설계되어야 하고, 그 거동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요소들이 식별되고, 뭐 도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로도라든지 연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은 봤을 때는 이제 요구사항들만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ROC, ORD부터 요구사항, 그리고 요구사항이 어떻게 아키텍처로 갔고 그 아키텍처를 통해서 무얼 구현했고 이 요구사항들이 결국에는 검증 요구사항으로까지 쭉 연결이 돼야지 추적성이 확보된 건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발표한 대로 요구사항을 잘 관리를 했다, 요구사항이 변경된 것들을 잘 기록을 해놨다 수준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말씀하신 펑션적인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SFR이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림이 추가되진 않았지만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한 분류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미 어떤 장비,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그 장비에 의해서 아니면 배 자체의 목적에 의해서 확정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렇게 모았다고 표현을 했던 그게 이제 약간 그런 식의 활동을 진행을 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떤 요구사항이 그런 결과물이 나왔고 그걸 뭉쳐서 저희가 이제 그림 도면화한 게 있긴 한데 여기다 표현은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키텍처라는 것도 있고. 저 가이드나 북 이런 여러 가지 보면은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이렇게 뭐 도면화 시켜서 그래프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펑션 쪽을 반영한 결과물을 다 도출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저희는 체계공학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따르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방사청 담당자분이나 다른 군 관계자분들도 요청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약간 의혹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걸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추적성이 관리됐다는 게 결국에는 요구사항을 변경하면 그 요구사항에 따른 아키텍처들도 다 바뀌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요구사항에 맞춰서 아키텍처가 바뀌지는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물론 그 요구사항이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변경되는 건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게 아예 그 펑션이 바뀌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문구 수정이라든지 수치 수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그 요구사항이 원하는 그 카테고리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경 이력이나 추적성일 때 그 내용이 기록될 뿐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것 때문에 아키텍처가 바뀌거나 그럴 것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네, 알겠습니다. 또 다시 질문 드리게 됩니다. 네. 해군의 수산기술과장입니다. 제가 강화도함 잠수함구조함에 대해 좀 애착이 많은데요. 제가 2013년도부터 1년 동안 개념 설계를 했었고 합참했을 때 기본 설계 시험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인수를 앞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체계공학 지금 적용하는 과정이 상당히 과도기적에 지금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고요. 맞는데 이제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에 좀 정정을 드리면 탐색 개발 단계에서는 시험 평가가 없습니다. 운영성 확인이죠. 그래서 기본 설계 시험 평가고 탐색 개발 시험 평가라는 표현은 안 써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ROC, TLR, TLS 기반으로 지금 설계를 하시는데 체계공학에 맞춰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지금 이제 ORD 베이스로 되고 TLS가 없어지고 SSDD로 바뀌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ROC, TLR 기반으로 체계 요구 조건 해서 지금 잘 만드셨는데 결국에는 요구 조건 베이스로 나중에 이제 시스템 설계를 하셨는데 결국 나중에는 문서 체계, 함정의 문서 체계는 잠수함 구조함 설계 당시에는 TLS였다는 말이죠. 기본 설계 시험 평가 대상 문서가 TLS였죠. TLS고 그렇죠. 네. 그게 TLS는 사실 SWBS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구 조건 기반으로 만들기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좀 그 과정을 좀 극복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지금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리스크 관리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배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진해수 장치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념 설계할 때부터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하나에서 그때 당시 DSM에서 이제 설계를 하고 외국 업체를 통해서 했겠지만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매니지를 잘 하셨는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거 물어보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TLS라는 것도 사실은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기본 설계 시험 평가라는 기준으로 해서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체계 요구 조건을 만드는데 실제로 시험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원문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피드백이 돼야 되고 뭔가 기본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이런 저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원문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평가 때 이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LS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TLS를 만드는 기준은 사실 실적함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함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참고한 기준 하에 ROC와 TLR을 녹이다 보니 이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애로사항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방향성 자체가 ORD를 기준으로 해서 TLS가 사라지고 SSDD로 하다 보니 근데 실제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도기다 보니까 SSDD를 어설프지만 만들었었습니다. SSDD를 실제로 만들었었고 그거를 공론화하거나 딱히 문서화하진 않았지만 방사청 담당자와 협의하에 SSDD를 저희가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PD할 때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과물로도 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하지만 SSDD가 시험평가에 사용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추적표라든지 시험평가 그 추적표 그 정도로 해서 도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항은 사실 굉장히 오기 전에도 우려했던 질문이긴 한데 DSRV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관리 항목으로 구분했던 것도 맞고
저희도 그랬고 군 관계자분들도 이 항목은 관리가 잘 돼야 된다라고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적으로는 문제가 돼서 현재까지도 아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히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하지만 잘 안 됐다. 관리를 했지만 잘 안 됐다 정도까지만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 근데 아시다시피 외국 업체이기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뭔가의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까지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많으시네요.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예. 지금 조선소 내에서 체계공학 쪽 담당하시고 실제로는 설계자분들도 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 뭐 그분들이 설계하고 기술 검토하는 시간보다 이런 행정적인 업무 하는 부분도 소위 말해서 행정적인 문서를 만드는 시간도 많은 부분을 할당이 돼서 제가 현장에서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도 그 개별 설계자분들한테 많이 그 불만도 들으셨고 건의사항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분들의 업무를 좀 경감하기 위해서 그 SE를 적용함에 있어서 함정사회 개선점을 어떤 개선점으로 좀 느끼신 점이 있었는지 그거를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SE라는 게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시고 사실 그 점점 중요하다라고 말씀이 되고 있지만 사실 뭐 과도기는 지났다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 한 9년 10년 가까이를 지금 체계공학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고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고 이걸 왜 해야 되냐의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심도와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저평가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 사항도 또 많으시고 이걸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게 가장 힘든.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하고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예, 할게요. 질문. 죄송합니다. 쉬는 시간 뺏어가지고 앞에 그 질문하셨던 분하고 그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장시간 10년 있으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동안 SE 모범 사례를 구축했으면 그 혹시 타 사업이나 조직 내에 어떤 뭐 긍정적인 효과 또는 교훈상을 미쳤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조직 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당사 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계공학을 이런 설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적용을 해보려고 좀 이것저것 막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데이터화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뭐 지금 앞서 발표하신 분들도 다 그렇지만 뭔가 이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 아웃풋을 되게 중요시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요 크레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거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쪽 업무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많이 있고요.